안녕하세요. 하비로드입니다. 배를 타고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3박 4일로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어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뉴카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출발했고요. 자동차는 지하 1층에 주차를 하고 후쿠오카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배 티켓은 아래처럼 비행기 티켓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오후 4시 30분에 티켓을 발권하고 오후 7시에 출국장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7시 40분에 승선을 해서 밤 10시 30분에 출항하는 코스로 하루에 한 번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밤 10시에 출발하면 아침 7시에 일본 후쿠오카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저희는 급하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위에 사진처럼 1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인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멀티탭이 있으면은 11명이 같이 쓸 수 있어서 꼭 멀티탭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떠나기 전에 부산항을 찍은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출국장에 7시쯤에 들어갔지만 밤 10시 30분이 돼서야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배에 들어왔고요. 저도 배로 일본 여행은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했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배 안쪽에는 이렇게 자판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닭튀김이나 냉동 스파게티 같은 상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맥주도 자유롭게 자판기로 뽑아서 드시면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엔화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권이 그 자판기에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에 가면 구권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식당 안쪽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안쪽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매점도 있어서 혹시나 음료수나 필요한 생필품을 못 구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들이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어메니티라던가 과자, 음료수 같은 것만 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컵라면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뜨거운 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좀 심심할까봐 그 배에서 이제 오락실이랑 인형 뽑기 기계 같은 것도 간단하게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은 한 게임에 100엔 정도로 동전 교환기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노래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인포메이션에 가면 직원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하면 키를 주는 서비스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에 10,000원 정도, 1,000엔, 10,00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방음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밤새 그렇게 배를 타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9시간 정도를 이렇게 바다 위를 달려서 이제 하카타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카타 항은 이제 후쿠오카의 옛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좌측에 저 빨간색으로 된 건물이 하카타 포트 타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고, 그 하카타 항을 이제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나오면 바로 좌측에 하카타역 방면이랑 텐진 방면으로 가는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텐진에서만 여행을 하려고 바로 텐진으로 갔는데요.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길찾기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묵을 호텔을 누르면 이렇게 길찾기 기능으로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교통카드를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폰에 월렛 기능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스이카라는 이 교통카드를 깔게 되면 자동으로 또 충전이 되고, 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버스는 이제 탈 때는 태그 안 해도 되고요. 내릴 때만 태그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텐진역 사진입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면 보이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묵었던 램프라이트 북스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하룻밤에 12만 원 정도 조식비 포함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배가 고파서 미스터 도넛 텐진역점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근처에 있는 솔레리아 지하 2층에 가서 히스이마루 텐진점이라는 식당에서 조식을 해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텐진역 가기 전에 미리 알아봤던 맛집인데, 가격은 이제 950엔 정도니까 하나로는 약 9,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이런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스시 6점 정도, 그리고 미소 된장국, 그리고 명란젓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네, 정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히스이마루 텐진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시간이 대략 한 10시 정도였는데, 그때도 이미 웨이팅이 조금 걸렸을 정도로 좀 인기가 많은 식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호텔에 캐리어를 맡겨놓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텐진역 주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 홍대 거리 같은 그런 곳인데, 저희는 이제 슈프림 매장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가고 있는 길이고요. 근처에는 슈프림 말고도 베이프나 스투시, 이런 힙한 브랜드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왔었다가 하카타역 주변에서만 머물렀었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텐진 주변만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텐진 주변의 힙한 거리를 좀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슈프림 매장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힙하게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배가 고파서 호텔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정확한 식당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구글 평점 4.0 이상이어가지고 이 식당을 찾아왔고, 맥주하고 그리고 이제 양념된 곱창, 그다음에 양대창,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더보기란에 정확한 주소는 남겨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키면 이제 양배추 샐러드랑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본의 소고기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기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또 역시나 일본에 와서 빼놓을 수 없는 남아비루 같이 시켜서 한 잔 맛있게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산책을 할 겸 3B 포터즈라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3B 포터즈는 간단한 소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 일본의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구경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어서 같이 가는 길에 한번 촬영을 해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랜드크루저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수입이 되지 않는 차고요. 토요타에서 나온 랜드크루저 차량인데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B 포터즈, BBB 포터즈라는 곳이고, 텐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점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우산 같은 것도 판매하고, 간단한 소품들, 그리고 조그만한 지갑이나, 그리고 집게, 소도구, 그 다음에 베이커리 용품들을 한 곳에서 다 모아놓고 판매하고 있고,
가보시면 굉장히 소소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그런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 레몬 짜는 이런 도구를 같이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레몬 짜는 기계 요거를 하나 샀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